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강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미국, 유럽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을 주로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전 시간에 신부전 약물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아시는 거 다시 리마인드 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심부전은 말 그대로 심장이 온전치 않다라는 한문이고 영어로는 그냥 심장이 실패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심장이 수축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는 이완 기능이 떨어져서 충분한 혈액을 말초로 보내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말기 콩팥병이라든지 말기 간경화 같이 여러 이유로 해서 말기 심장병으로 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 경과는 여러 이유로 급성 심부전에 빠졌다가 AMI 때문에 급성 심부전에 빠졌다가 이게 입원 치료에서 좋아진 다음에 약물 치료에서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회복되기도 하고, 그냥 심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로 고착화되기도 하고, 또 여러 이유로 또 악화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또 악화돼서 비대상성, 그러니까 decompensated heart failure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안정형으로 계속 끌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반복될수록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죠. 우렬성이란 말은 말 그대로 폐에 피가 고여서 숨찬 그런 심부전인데 우렬성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우렬성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진단은 세 가지입니다. 증상, 그 다음에 피지컬 사인들, 그 다음에 검사 소견, 요 세 가지로 진단을 하는데 의심을 하고 확진을 검사로 하는 것이죠. 청진해서 볼 수도 있고, 네, 요즘은 BNP, NT-proBNP, 심장 초음파로 거의 확진을 내리고 있습니다. 증상은 누우면 숨차다, 밤에 더 숨차고, 붓는다, 그 다음에 경정맥압이 상승하고 심호흡이 좀 이상하다, 그 다음에 심전도에 APB 보인다, LVH가 보인다, 또 엑스레이에서 카디오메갈리, 컨제스천이 보인다, 초음파 이상, BNP 또 NT-proBNP 이상이 있다. 그래서 이런 과거력과 신체 검사, 심전도를 보시고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간별 진단할 때 중요한 게 BNP입니다. BNP가 정상이면은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 진단으로서 이 검사를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로컬에서도 이게 포인트 오브 케어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개원이 선생님들 차원에서도 이 검사를 해서 신부전 아닌 것 같다라고 배제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NP 35 피코그램, NT-proBNP 125 피코그램 보다 높으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심부전이. 초음파하고 그다음에 EF가 떨어져 있는지 보존되어 있는지 보고 나서 그다음에 왜 심부전에 빠졌느냐, 혈류성이냐, 고혈압성이냐, 판막성이냐 그런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시를 보자면은 고혈압, 당뇨병이 있고 카디오메갈리 있고 컨제스천 약간 와 있고요. 수포음도 들리고 VPC가 간간히 보였다고 하고 BNP가 1500으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LV 펑션은 60%입니다. 그래서 LA의 볼륨 인덱스 커져 있고 EOV 프라임 30이고 어떻게 심부전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증상, 사인, 검사. 근데 EF는 정상이에요. 그럼 EF가 정상인데 심부전이냐? 결론적으로는 하프 페프입니다. 프리저브드 EF를 가진 심부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자 노인들에서 많이 호발을 하고요. 우리나라 원인은 허혈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허혈성이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마이오패시도 꽤 있고 고혈압성이 있고 판막 질환 등등이 있습니다. 부정맥도 굉장히 많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AFib 특히 약물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스케믹 하트디지가 가장 많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간별을 좀 해줘야죠. 나중에 코로나 엔지오를 하든지 CT를 찍든지 해서 심장 혈관이 막힌 게 있으면 뚫어주면은 환자 숨찬 증상 또 EF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자 병력이 중요합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질환, 고혈압, 당뇨병, 비만, 관상동맥 질환 이런 병들이 있으면 심부전 때문에 숨찰 수 있겠구나, 부을 수 있겠구나, 퍼티그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의심을 좀 하셔야죠. 의심을 한 다음에 이제 검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요즘 케모도 많이 하니까 암 환자인데 카디오톡식 케모로 하는 건 아닌가 얘기 들어보시고
초기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전도 엑스레이가 가장 간단합니다. 심전도에서 볼 수 있는 건 뭐 LVH, 또 부정맥 중에 AFib, Atrial Fibrillation이 심부전을 많이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보실 게 뭐 ST가 변했는지, T가 이상이 있는지, QAV가 보이는지, 엑스레이에서는 폐에 물이 차 있는지, 심장이 큰지, 크기도 중요합니다. 심장의 크기. 그래서 신비대는 뭐 잘 아시다시피 전체 그 흉곽 크기에서 가운데 놓고 제일 긴 부분 합쳐서 50% 이상 되면은 카디오메갈리라 하고, 폐부종은 뭐 물이 차서 피가 차서 컨제션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로 대강 알 수 있고, 근데 너무 심할 때는 카디오메갈리 심하고 컨제션 심하면 하트페일 진단 내릴 수 있죠. 증상이 있고 크래클 들리고, 또 BMP를 통해서 이상이 없다. 그렇다면 배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대개는 이런 경우에 1000 이상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개 이 BMP라는 펩타이드는 좌심실이 확장되면서 나오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단을 할 때 중요한 게 배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검사고, 급성 호흡곤란 할 때 뭐 요즘 ER에서 맨날 주구장창 이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장병인지 아닌지 간별하게 해서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음성 예측도가 높다. 근데 좀 조심할 게, 높지만 심부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단순 고령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고, 콩팥 나쁠 때 간별을 좀 해야 되는데, 뭐 빈혈, 또 심한 폐렴, 염증, 뭐 폐혈증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거꾸로 심부전 환자인데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갑자기 확 진행할 때 오를 여지가 없는 거죠, BMP가. 이럴 수도 있지만 대개는 BMP가 유용하다. 낮은 경우에는 룰아웃 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BMP가 그 중증도와 예후를 예측할 수가 있다. 심하면 많이 올라가 있을수록 수치가 더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심근경색 후에 뭐 심부전이 생기겠다, 또 예후가 안 좋겠다를 예측할 수가 있고, 약물 치료가 잘 되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약물 반응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피 검사로는 크레아틴과 포타슘을 볼 수가 있고, 소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나쁜 경우 더 예후가 안 좋죠, 심부전 환자에서. 그 다음에 포타슘 올라가 있는 경우에 특정 약제를 사용할 때 해야 되죠. 라스, 또 라스 블로커, 뭐 에이스인히비터 ARB, 알닥톤 쓸 때 조심하셔야 되고, 하이포나트리엠이야 뭐 135 이상의 정상에는 뭐 125, 120, 그러니까 예후가 불량하다는 얘기입니다. 예후 지표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나트륨이 중요하다. 빈혈,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어 있는지 저하되어 있는지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 일렉트로라이트, 아네미아, 뭐 TSH 정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음파는 이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BMP와 더불어. 그래서 심장의 수축 기능, 이완 기능, 그 다음에 몰폴로지, 뭐 스트럭처럴리 밸브가 괜찮은지, 심근의 두께가 어떤지, 뭐 리거지테이션이 있는지, 스테노시스가 있는지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F에 따른 심부전은 컷오프가 40, 50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보다 낮으면은 reduced, 50 이상이면은 preserved, 그 사이는 mildly reduced, 조금 감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것 때문에 일단 카테고리 한 다음에 분류를 해서 치료 방침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MR-EF는 40에서 50 사이인데, 요게 결론은 프리저브 쪽이 아니라 리듀스 쪽에 가깝다라고 컨셉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특별히 확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확 다르지는 않고 그냥 떨어진 쪽에 좀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ildly reduced란 말로 바꿨습니다. 대신에 예전엔 미드레인지라고 하다가 보니까 비슷할 것 같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프리저브는 50%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EF는 정상인데 이게 하트 페일러냐? BMP 높고 다른 거 컨제스션 있고 심장 크고 하트 페일러입니다. 대신에 진단은 프리저브드죠. 여자 70세였습니다. 약물 치료는 오버뷰 하자면은 요즘은 이제 아르니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AC 인히비터나 ARB보다 아르니, 그러니까 엔조텐신 리셉터 블로커 플러스 네프롤라이신 인히비터, 그게 아르니가 약자입니다. 그래서 발사탄 더하기
사쿠비트릴이죠. 사쿠비트릴 발사탄을 복합한 약제가 되겠습니다. 특정 ARB가 들어갔습니다. 발사탄. 그 이유는 그걸 가지고 임상 연구를 했기 때문에. 네프릴라이신 이니비터 가지고는 안 돼서 발사탄과 같이 해서 임상 연구를 했더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사탄만 들어갑니다. 그럼 뭐 칸데나 텔미는 안 되냐? 안 해봐서 모릅니다. 현재는 아르니, 그 다음에 베타블로커, 그 다음에 알닥톤, 요즘 뜨는 엠파글루프로진 또는 다파글루프로진 같은 SGLT 이니비터, 요 네 개 기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증명된 용량까지 쭉 올리고 그래도 안 되면 뭐 CRT, ICD를 필요한 경우에 적응증, 뭐 QRS가 넓다거나 어떤 치명적 부정맥이 있다거나 그럴 때 뭐 죽었다 살아났다거나 그럴 때는 이걸 적응하는데, 요게 적응증이 없다. 그때는 약물 치료로 뭐 이바브라딘, 베리시구앗이라고 좀 심근을 더 세게 해주는 하프레프에 쓸 수 있는 최신 약이 또 나왔는데 이건 나중에 좀 다루도록 하고요. 기회가 되면. 그다음에 심방세동에서 레이트 컨트롤 등등을 위해서는 되게 디곡신. 그다음에 심방세동이 아니어도 동일동 리듬 환자에서도 디곡신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심방세동일 때 레이트 컨트롤을 위해서 디곡신을 쓸 수가 있고요. 증상을 또 좋게 할 수가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뭐 이식이라든지 엘바드, 그다음에 서포티브, 터미널 치료로 가는 겁니다. 약물 치료에 관심 많으실 텐데 일단은 요즘은 아르니가 더 대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ACE 이니비터나 ARB보다는 조금 더 우선순위가 아르니가 되는 것이고, 결론은 한번 이것만 읽어보겠습니다. 하프레프 환자에서 입원과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아르니를 권고하는데, 아르니를 사용 못하거나 그럴 때는 ACE 이니비터를 권유합니다. ARB는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ACE 이니비터가 우선됩니다. 항상 ARB보다. ACE 이니비터를 못 쓸 때 ARB를 쓰도록 되어 있고요. 등등. 그래서 컨셉은 크게는 ACE 이니비터, ARB, 아르니를 다 쓸 수 있는데 아르니가 좀 강조되고, 두 번째는 ACE 이니비터가 강조되고 ARB가 안 되면 강조되는데 뭐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그런 순서대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캡토폴 요즘도 많이 쓰고 있는데 용량을 잠깐 보시면은 6.25 뭐 TID, 저는 3.12도 많이 씁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고 한 1, 2주 간격으로 팔로우하면서 뭐 혈압이라든지 부작용, 뭐 레날 펑션, 그다음 포타슘 같은 걸 팔로우하면서 보고, 토탈리는 파이널리는 50 TID까지 올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라미프릴도 요즘 많이 안 쓰고 요즘은 페린도프릴 많이 쓰죠. 그래서 2ml 반알짜리, 요즘 2.5mm가 나왔지만 예전에 4mm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mm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거의 16mm까지 쭉쭉 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칸데가 보통 8mm짜리인데 반알에서 뭐 한 알 올려서 두 알까지, 16짜리 두 알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한 1, 2주 간격으로 쭉쭉 올리는 것이고, 발사탄도 40에서 시작해서 160, 로사가 50짜리니까 50에서 150까지 이렇게 쭉쭉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거는 뭐 칼륨이 올라가는지, 크레아틴이 올라가는지, EGFR 떨어지는 걸 좀 보셔야 되고, 혈압이 떨어지는지 90 이하로. 그러니까 혈압, 일렉트로, 그다음에 콩팥 기능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알락톤 같은 걸 같이 쓸 때 칼륨 수치가 혹시 올라가는지, 레날 펑션 떨어지면서 그걸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혈관 부종은 아주 흔치 않은데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환자 붓고 뭐 숨 차다 그럴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신동맥 협착증이 있을 때 레날 펑션 확 떨어질 수 있으니까 보시고, 임신 가능성 있는 또는 그런 가임기 여성 40대, 30대 중반 후반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임신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애가 기형아 나올 수 있으니까. ARB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혈압이 오는데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관찰하면 됩니다. 근데 저혈압 증상이 있을 때는 이뇨제 용량을 주로 감량하도록, 그러니까 중요한 약을 놔두고 이뇨제를 감량하라. 어떤 저혈압 증상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쓸데없지는 않지만 ACE-ARB하고 아르니, 베타블로커가 중요하니까 어지럼증, 뭐 환자 혈압이 낮아서 증상이 생기면은 다른 약제 이뇨제를 줄이는 게 더 좋다.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르니는 대개 50짜리가 나와 있는데 50 BID 시작하셔도 좋고, 대개는 뭐 한 100ml BID 세 개의 제제가 있습니다. 50, 100, 200짜리가 있고 BID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개 혈압이 낮으면 50 BID 시작해서 톨러블 하거나 혈압이 높을 때는 200 BID까지 올립니다. 아르니가 혈압도 잘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엔트레스토. 저항성 고혈압에 아르니 쓰셔도 됩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베타 차단제는 이거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게 사망률 줄입니다. 증상도 좋게 하고. 그래서 특정 약제들, 이
나와 있는데 비소, 카베, 메토, 네비. 그래서 아주 저용량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베들로 뭐 3.125, 네비볼롤 5mm짜리가 있잖아요. 2.5짜리도 있고 2.5의 반짜리, 비소도 5mm짜리가 있고 2.5가 있는데 또 2.5의 반짜리. 하루에 한 번 쓰는 것이고 이건 좀 롱액팅이니까. 그래 최대는 이 정도로 비소 5짜리 한 2알, 카베 25짜리가 있죠. 2알, 뭐 BID, 메토도 100짜리, 200짜리, 네비도 5mm짜리가 있는데 그 2알. 그 정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뭐 혈압도 톨러블 하고 한다면은. 그래서 웬만하면 약을 끊지 말자. 근데 환자가 뭐 너무 숨차다, 렁이 이데마가 가득 찼다, 숨 너무 차는데 베타블로커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섬액이 있거나 뭐 블럭이 있거나 그럴 때는 베타블로커 쓰면 안 됩니다. 또 혈압이 너무 낮고 그럴 때는 베타블로커를 이니셜부터 쓰면 안 됩니다. 그때는 다른 약제 먼저 쓰고 나서 나중에 쓰도록 권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헤르벤 같은 CCB였을 때는 조심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천식은 금기입니다. COPD는 쓸 수 있습니다. 천식일 때는 베타블로커 쓰시면 안 됩니다. COPD는 가능하다. 그러시고 한 1, 2주, 보통 2주 간격으로 증량할 것을 권유드리고, 그 다음에 이 쓰면서 뭐 호흡곤란 등등이 있으면은 약을 되도록이면 유지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라식스를 올려서 하고, 오히려 혈압이 떨어지고 그럴 때는 다른 약제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섬액이 될 때는 약을 좀 중단하지 말고 줄이고 다른 약제를 더 줄여라. 되도록 유지하라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다른 약제 뭐 디곡신, 아미오다론, 딜티아잠 그런 CCB 좀 생명이 연장된다는 증거가 없는 약제를 줄이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GLT2 이니비터, 당뇨가 없어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엠파, 다파, 이게 요즘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닥톤도 한 반알 12.5 또는 25 쓰도록 되어 있고, 클래스 1A로 EF 낮은 경우에 쓰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EGFR이 낮은 경우는 어떠냐? 한 30 이상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때는 알닥톤 한 12.5, 30 이상, 50 좀 넘게 유지가 될 때는 한 50ml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한 반알 씁니다. 12.5에 12.5ml짜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 올라가는 거, 크레아틴 올라가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쓰고 나서 한 1, 2주 있다가 한번 확인하시고 스테이블하면 뭐 길게 한 달, 뭐 석 달 쓸 수 있습니다. 많이 씁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자이네코마스티아 생기는지, 부작용 없는지, 끊으면 또 좋아집니다. 그래서 남자들 쓸 때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죠. 알닥톤 쓰다가 또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니플이 아프다고. 그래서 포타슘, 칼륨, 크레아틴인, 여성 유방증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뇨제는 증상 완화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급성기 뭐 입원했을 때는 렁의 컨제션 심할 때는 IV 제제를 써야 합니다. 뭐 소화 피오로 줘서 흡수 떨어질 수 있고 이데마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IV 제제를 쓰다가 이제 스테이블해지고 퇴원 직전에는 다 피오로 바꿔서 퇴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라식스 20에서 40, 톨셈 한 10에서 20, 톨셈이 좀 롱액티입니다. 짧게 보려면 라식스가 더 좋죠. 그래서 20ml BID 또는 40ml BID 해서 보고, 사이자이드 같이 추가하기도 합니다. 사이자이드, 클로로살리돈, 인다팜, 메톨라존 쓸 수 있는데, 뭐 저도 잘 안 되면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라식스에 되게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도 꽤 있거든요. 라식스 고용량 쓰다가 안 되면 사이자이드 같이 추가하기도 합니다. 스파롤락톤은 이뇨 효과보다는 아까 했듯이 라스 블로케이드 효과로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작용은 뭐 일렉트로라이트 임밸런스, 크레아틴 상승, 디하이드레이션 그런 걸 보셔야 되고, 특히 SGLT2 이니비터랑 같이 쓸 땐 디하이드레이션 꼭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크레아틴 올라가는지 포타슘하고 소듐 떨어지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얘기고요. 다른 약제를 살리고 이뇨제를 좀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생명 연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뇨제는 증상 완화. 근데 증상 완화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라식스는 뭐 필수 불가결한 약제지만 생명을 연장시키지는 않는다. 그다음 디곡신은 APB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APB 환자에서 중요하고, APB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는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재밌는데 최근에 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디기탈리스라는 꽃입니다. 팍스글로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강심제 꽃이 예쁘죠. 근데 부작용은 식욕부진, 오심구토, 그다음 EKG에서 약간 세깅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약간 올드에이지가 디곡신 쓸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뭐 약간 이상하게 처지고 뭐 구토한다 그러면 디곡신 톡시티가 아닌 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 EKG 레벨을 안 내도 EKG 보고 약간 세깅 같은 게, ST가 약간 세깅 같은 모습을 보이고 환자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디곡신 끊으시거나 용량 줄이거나 뭐 하셔야 됩니다.
엘더리에서 조심해야 된다. 약제 사용 순서는 저는 전통적으로 이런 순서대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제 개발 연도고 임상 연구가 나온 연도라 그 순서라 이런 순서로 하는데 요즘은 이제 2개를 한 번에 또는 4개를 한 번에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혈압이 마지나는 환자는 저는 이걸 소량 2개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괜찮으면 이제 추가 또는 AC는 ARB로 RNE로 바꾸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고요. 같이 써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씩 야금야금 추가해도 된다. 약물 중단이 필요한 경우는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할 때, 너무 저혈압 증상이 있을 때, 증상 없으면 놔둬도 됩니다. 뭐 80에 40인데 증상이 없다, 놔두셔도 됩니다. 크레아틴 괜찮고 포타슘 괜찮다. 조직관류 저하, 뭐 쇼크, 그다음에 블럭이 오고 그럴 때는 용량을 줄여야죠. 콩팥 나빠지고 칼륨 올라가고. 근데 언제 상급병원에 보내야 되느냐? 환자가 치료가 잘 안 될 때입니다. 결국은. 아니면 최초로 발견됐을 때는 검사, 뭐 에코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니까 그 툴이 없으신 경우에는 상급병원으로 보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갑자기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피 검사가 크레아틴 나빠진다거나 등등등 입원을 계속 자주 한다거나 그럴 때는 큰 병원 보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F가 이렇게 뭐 3개월 이상 써도 확 오르지 않을 때, 이때 뭐 그냥 고착화됐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큰 병원 가서 보게 하시고, 어떤 특정 원인을 해결해야 될 때, 심장 혈관이 막혔거나 판막 이상이 있거나 심근염이 있다거나 그런 게 의심될 때는 좀 이상하다 할 때는 한번 큰 병원 보내서 뭐 엔지오라든지 그런 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부전 증례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뭐 72세가 고혈압 환자 있고 숨차고 붓는다, 카디오메갈리 있죠, 컨제션 약간 있고 AFib입니다. AFib, BNP 2000, 크레아틴 0.97. 그래서 래피드 리스판스고요. EF는 48%. 그래서 엔티코아굴레이션 하고 ARB, 베타블로커, 이뇨제, 그다음에 추후에 알닥톤 쓰면서 일주일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이런 환자 꽤 많습니다. 그래서 꼭 입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 이뇨제 쓰고 의심되면 레이트 컨트롤에서 베타블로커 그 컨센트가 많지 않다면 베타블로커 필요하면 디곡신 쓰고 하면서 물 빼주면 일주일 오면은 엑스레이 많이 좋아져서 옵니다. 그다음에 고혈압으로 온 환자, 고혈압하고 숨차다가 왔는데 키 170에 104kg, 혈압 180, 그다음에 크레아틴은 1.0, 엔티프로빈 3600 BNP. 그래서 이 환자도 EF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세컨더리 하이퍼텐션 워크업 했는데 다 이상이 없었고 약을 처방을 했습니다. 혈압 관리를 위해서 CCB까지 썼습니다. 혈압을 위해서 CCB 썼습니다. 뭐 신부전을 위해서 CCB는 좋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ARB, 베타블로커에 추가로 CCB 썼고 알닥톤, SGLT2 이미터 해서 혈압 뚝뚝뚝 떨어지고 체중도 떨어지고 해서 EF도 좋아지고 잘 안 되는데 엑스레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심장 크기가 작아진 걸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듀스 EF. 그 다음에 2주 전부터 호흡곤란, 아무 병도 없는데 BP 좀 높고 뭐 컨제션이 있는 겁니다. 컨제션이 있고 카디오메갈리 있고 여기 프로레피션도 같이 있죠. 그래서 EF가 굉장히 떨어진 환자고 이번 DCM으로 진단이 됐고 증상 완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당장 괴롭지 않게 약을 써서 이뇨제, 그다음에 에이스 이미터 쭉쭉쭉쭉 올리고 환자 컨디션 빠지고 나서 카베둘러 쓰기 시작해서 결국은 좋아진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증례까지 조금 시간이 오버됐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숨찬 환자가 오면 이게 COPD인지 뭐 아스마인지 뭐 뉴로시스인지 감별이 안 될 때는 일단 BNP, 엑스레이, 심전도 보시고 그다음에 크래클 들린다. 그러면 심부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뉴모니아일 수도 있는데 뉴모니아 일단 열 나고 뭐 그러니까 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근데 어떤 특정 질환들을 많이 갖고 있다. 고혈압, 당뇨에 뭐 고지혈에 관상동맥 질환이 있었다. 그럴 때는 한 번쯤 심부전을 의심하고 검사를 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병원에 보내시고 안정화되면 다시 환자를 돌려받으시는 경우도 요즘 많기 때문에 한 번쯤 꼭 생각하셔야 될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